완전 거짓말입니다. 이런 걸로 거짓말할 사람 아니고요. 제가 나름 내공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올 아침 피부과 박준홍입니다. 지난번 영상이 생각보다 뜨거워. 너무 반응이 좋아서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의 그 무서움 정말 실감을 했고요. 영상을 참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근데 질문이 너무 많이 달려 있어서 그걸 일일이 제가 답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. 좀 눈에 띄는 질문들 위주로 제가 한번 그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 더 풀어드리고자 두 번째 방송을 마련했고요. 이번 방송을 통해서 더 가려운 것을 제가 좀 잘 해결해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질문을 제가 뽑아봤는데요. 지난번 방송을 이렇게 푹 찌르고 들어오신 아프지만 하지만 또 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씀드릴 게 좀 있어서 방송을 좀 차근차근 한번 진행해 볼게요.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선택한 질문은 아이폰에 빗대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? 약물은 세대가 높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닌데.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좀 더 이해를 좀 쉽게 드리고자 아이폰 3세대, 4세대, 5세대에서 얼마 전에 15 나왔잖아요. 지금 질문자분께서 그럼 약이 세대가 높아질수록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근데 사실 세대가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 좋아지는 건데 왜 제약회사들이 어떤 걸 좋아지게 만드냐면 그 약에 대해서 부작용이 적거나 효율이 높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.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스티바랑 트리파로텐, 야클리프의 차이점이 뭐냐면 결국은 비슷한 약물이에요. 그러니까 완전 다른 약물인데 세대가 높은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족보에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촌, 형제 뭐 이런 식의 어떤 같은 족보에 있는 건데 그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약물은 먹거나 바르거나 우리 몸에 이제 투여가 됐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작용을 하려면 그 세포에는 리셉터라는 수용체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수용체에서 그 약물을 받아들여서 세포에서 이제 시그널이 만들어지면서 뭔가 작동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약물의 효과가 좋으려면 그 수용체에 잘 이렇게 캐치가 돼야 되거든요. 효과를 좀 극대화하려면 약물을 많이 투여하고 하면 효과가 좋겠죠. 효과가 강력하겠죠. 그런데 이 받아내는 수용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용체가 100개 그럼 바르는 약물이 투여한 거 100 그러면 이제 100대 100으로 딱 다 들러붙어서 이제 효과를 크게 발현하겠죠. 그러면 그 약을 200을 투여를 해도 결국에는 효과를 100밖에 못 보는 거예요. 왜냐하면 수용체가 100개이기 때문에. 50을 투여하면은 했을 때보다 100을 투여했을 때가 당연히 효과가 좋을 텐데 200을 투여하나 100을 투여하나 똑같은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수용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. 우리 피부에는 RAR 리셉터라는 게 있어요. 레티노익 애시드 리셉터. 레티노익 애시드를 우리 세포에서 받아주는 리셉터가 있는데 그걸 RAR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종류가 알파, 베타, 감마 세 가지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스티바는 알파, 베타, 감마에 모두 다 작용을 하고 4세대 트리파로텐은 감마 리셉터에만 작용해요. 알파, 베타는 무시하고 감마 리셉터에만.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더 부족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더 스페시픽한 거예요. 더 이제 선택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. 우리 피부에는 감마 리셉터가 굉장히 많아요. 감마 리셉터에만 작용하는 약을 만들면 훨씬 더 적은 양의 약물을 투여하고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. 스티바를 바르는 양보다 트리파로텐을 바를 때 더 적은 양을 발라도 효과를 똑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럼 적은 양을 쓰게 되면 많은 양을 쓸 때보다 자극감도 덜하고 부작용을 또 줄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알파, 베타, 감마에 모두 다 그냥 쫙 뿌려대는 약보다 피부에 훨씬 더 많은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감마 리셉터에만 작용하는 약을 만들면 약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적은 양을 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개선이면 분명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이폰 3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15까지 가는 정도의 비교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왜냐하면 더 선택적인 수용체에다가 더 선택적으로 작용을 하게 만들어서 적게 발라도 효과는 똑같고 부작용도 덜하고 이렇게 발전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되는 데 의미가 있죠. 디페린, 스티바에 둘 다 발라봤지만 스티바 쪽이 압도적으로 피부 개선 효과 좋음. 괜히 피부과 망하게 하는 약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게 아님. 디페린은 왜 뭐가 문제냐면 디페린은 그 아다팔렌 0.1%로 돼 있어요. 근데
스티바 0.05%랑 같은 정도의 효과를 보려면 아다팔렌 0.3%를 써야 돼요. 그래서 논문에도 아다팔렌 0.3%와 그 다음에 스티바 0.05%를 비교한 논문이 있거든요. 그 논문의 결론은 비슷한 효과를 보이지만 아다팔렌 쪽이 자극감이나 이런 부작용은 적었다라는 논문이 있는데,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상이 충분하지가 않은 게 우리나라에서 0.3%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디페린이 아다팔렌 0.1%짜리예요. 체급이 달라. 백두장사랑 금강장사랑 붙은 거야. 한라도 아니고. 그러니까 이게 씨름이 안 되는 건데, 그래도 저번에 지난번 방송에 그 피부과 선생님들 그 모임에서 피부과 선생님이 우리는 그냥 디페린 써요 하는 게, 그래도 결국에는 여드름이야 이제 빨리 효과를 보낼 텐데 이제 안티에이징으로 쓰는 거는 어차피 길게 쓰는 거잖아요. 뭐 2년, 3년 이상 거의 루틴하게 길게 쓰는 거기 때문에 0.1% 조금 양을 많이 발라서 그냥 꾸준히 쓰면 뭐 자극 없이 그냥 만만하게 편하게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그냥 따갑고 이런 거 별로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니까,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막 세안하고 또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그런 걸 안 해도 되니까 0.1%라도 좀 꾸준하게 쓰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쓰는 거고. 완전 거짓말입니다. 스티바 A나 4세대라고 하는 트루페어 팀 모두 레티노이드인데 위 내용이 사실인지 한번 검색들 해보세요. 완전 거짓말입니다 라는 댓글도 있어요. 근데 저 이런 걸로 거짓말할 사람 아니고요. 제가 그냥 동네 피부과 의사 아니에요. 맞는데 제가 피부과 의사 학술 1년 10년을 했고요. 학술 이사를 한번 역임을 했거든요. 왜냐하면 피부과 전문 선생님들이 2,000명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학술 대회를 주관하고 만들고 프로그램 짜고 그 다음에 이걸 다 하는 학술 이사를 2년을 했거든요. 상임 이사로.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거짓말할 정도의 그거는 아니고요. 나름 내공이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 트리파로텐 앤 레티노이드 보스 레티노이드 used to treat acne. 그러니까 맨 처음에 레티노익 애시드가 광노화보다는 여드름으로 허가를 받아서 나온 거예요. 맨 처음 시작은. 그러면서 이제 밝혀져서 이제 광노화 이렇게 된 거고. 그러면은 디페린은 왜 광노화로 허가 안 받았어?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. 허가를 넣었는데 허가가 안 되는 거 아니야? 여기 보면은 그런 댓글도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레티노이드 쪽에서 지금 그 스티바가 광노화나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되게 활성화돼 있다 그랬잖아요. 외국에서는 좀 이미 뭐 시들시들하고 막 그런데, 그러면은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여기서만 그렇게 하는 그 마켓 가지고 FDA까지 가서 막 허가 받고 돈 들이고 펀드 쓰고 하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. 왜냐면은 이미 선생님들은 광노화로 다 쓰고 있는데, 레티노익 애시드에 대한 논문도 뭐 선생님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고 시들시들 하거든요. 왜냐하면 썸띵 뉴가 없기 때문에, 당연히 예상한 바대로 가기 때문에 굳이 허가를 받으려고 안 하더라고요. 제가 물어서 허가 넣었어요? 한번 넣어봤어요? 물어봤더니 아니요, 그냥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요. 그러는 거예요, 회사에서. 아니 왜 이거 좀 허가 좀 넣어서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편하게 좀 쓰게끔 하지 왜 오프라벨로 쓰게끔 만들어요? 막 이랬더니 아니 그게요, 그냥 그럴 필요가 없어. 선생님들이 알아서 다 쓰고 이미 다 그렇게 돼 있고 오프라벨로 다 쓰는 건데 굳이 저희가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요 라는 답을 하시더라고요. 그 다음에 항암제나 이런 것처럼 정말 부작용이 심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, 아다팔렌 같은 경우는 특히나 OTC로 미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도 쫙 쓰는 건데 그거를 뭘 FDA까지 허가를 받아서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, 회사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. 여기 보면 tretinoin is more reasonably priced and is approved by FDA for anti-aging and hyperpigmentation 이렇게 돼 있는데, 이게 아클리프는 더 싸요, 스티바보다. 모르셨죠? TV님 거 아셨어요? 그러니까 비쌀 것 같지? 근데 그램당으로 따지면 아클리프가 큰 통이 있거든요. 75g이. 그게 68,000원, 7만원? 그 정도예요. 근데 스티바는 25g이 45,000원 정도 하거든요. 그러면 그램 대비 따지면 아클리프가 더 싸요. 그러니까 이게 신약이라고 막 비싸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나라에서는 더 저렴해졌다니까요. 그러니까 오히려 아클리프가 트리파로텐이 더 싸요. 그다음에 결국 다른 제약사 약 선점이라고 하는데, 그거는 또 얘가 다르지. 왜냐면
저희 스님들은 되게 새로운 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목말라 있거든요. 우리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할 수 있고 부작용 없이 잘 치료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새롭게 서치를 하고 찾아보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 비욘디에서 트리파로텐을 2년 전에 제가 한 방송이 있어요. 성지순례. 와, 나 그때 어떻게 이런 걸 알고 내가 2년 전에 그걸 방송을 찍었을까. 근데 왜 그걸 찍었냐면요. 저는 너무 관심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스티바 알파 베타 감마 리셉터, 그 다음에 아다팔렌 베타 감마 리셉터, 감마 리셉터가 피부에 제일 많다는 건 피부과 선생님들은 공부 조금 하신 선생님들은 다 아는 거였거든요. 와, 이제 여기에만 들어가는 약이 있으면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와, 대박 나왔어, 그게. 그 약이 나왔다 그러길래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비욘디에서 그걸로 방송을 한 거예요. 아, 이런 약 나왔어요. 막 하면서 방송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없어서 5,000뷰야. 2년 전인데.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방송을 보고 병원에 가서 처방을 해달라는데 그런 약이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에 나오기도 전에 한국식약처에 허가 받고 그 허가가 나와야지 우리 약국에 깔리고 시판이 되잖아요. 그 시판이 되기도 전에 제가 방송을 해갖고 댓글에 아니 있지도 않은 약을 방송을 하냐고. 아클리프라고 저희가 자막을 달았어요. 근데 아클리프라고 검색하면 안 나와요. 아크리프로 검색해야 되거든요. 이제 제약사에서는 우리 한국 식약처에 아크리프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약선전이었으면 우리 스펠링 틀리면 우리 진짜. 이거 하나 써고 그거 말고 이거 써요. 절대 정말 아니에요. 1000명 이벤트 그 상품이 배달도 안 됐는데 당첨자를 선정. 아 당첨자도 선정이 안 됐어. 10,000명이 거의 됐는데 어떡하지 이번에? 좋아요. 수능가의 대박. 좋아요. 밥 먹으면서 하자.